안녕하세요. 더 나은 맘입니다. 오늘 영상은 꿈보다 해몽, 꿈을 꾸는 심리적 원인과 해몽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가끔 저희 내담자들은 꿈을 해몽해달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나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버린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잠을 자면서 많은 꿈을 꾸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12번 이상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무슨 꿈을 꾸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어떤 꿈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여기 도표 아래에 파란 부분이 론렘 수면인데요. 맨 아래 바닥이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이때 꾸는 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도표 위에 빨간 선은 렘 수면으로 잠을 깨기 전에 수면인데 이때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남죠. 대부분 깊은 수면 중에 꿈을 꾸는데 잠을 깰 때쯤 되면 꿈은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꿈을 꾸었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얕은 렘 수면 중에 누군가가 잠을 깨우면 생생하게 그 꿈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그 꿈을 꾸게 하는 재료가 있어요. 요리할 때 재료가 있는 것처럼. 꿈의 재료 중에 첫 번째 주변 환경인데요. 예를 들어 주변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잠이 들었을 때 밖에서 배추 사려, 생선 사세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아이들이 시끄러운 소리, 막 시끌시끌벅적한 그런 그 어수선한 가운데서 잠을 잤을 때 꾸는 꿈, 어수선한 꿈이죠. 이것은 개꿈이 되겠죠. 두 번째는 낮의 활동입니다. 낮에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었거나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그게 또 꿈에 나타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일생 동안 반복돼서 꾸는 꿈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같은 꿈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무의식 안에 어린 시절 상처 문제로 자신 안에 해결을 원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상 꿈의 재료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은 위 세 가지 중에 어떤 꿈을 주로 많이 꿉니까? 어수선한 꿈입니까? 아니면 낮의 활동입니까? 아니면 일생 동안 반복되어서 꿈을 꾸십니까? 자, 꿈 재료가 검열을 통해서 변형이 되어서 꿈을 꾸기도 해요. 예를 들면 현실에서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합시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뱀으로 변형되어 나타나서 자신이 뱀을 때려 죽였어요. 만약 검열되지 않고 꿈속에서 진짜 아버지로 나타난 걸 죽였다면 현실에서도 죄책감으로 엄청 괴롭겠죠. 그래서 어떤 꿈은 내면 치료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축복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나이 많은 어느 교수가 예쁜 아가씨와 꿈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합시다. 현실에서는 도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인 꿈에서 그 교수의 욕구를 해소하는 거죠. 또 악몽일수록 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소중한 정보를 보다 긴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꿈에서 나타나는 남편은 실제 남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남편상으로 나를 반영한 거죠. 꿈은 하나의 거울로 내가 현실에서 본 것들이 투사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꿈속에 나타난 거의 모든 것은 내 존재의 어떤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이 외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내가 어떤 형태로 남 탓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게 되고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꿈은 내면의 하나의 거울이 되겠죠. 어, 꿈은 또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산이 자신의 성기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강아지를 낳고 뱀과 성교를 하는 꿈을 꿨다고 합시다. 이것이 그 상징으로 나타난 의미는 사랑받으려고 바둥거리지만 구박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이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할 수 있죠. 자, 꿈속에서 뱀과 성교하는 것은 뱀의 무서운 힘에 나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나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나를 열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강아지를 낳는 것은 대단한 치유의 상징입니다. 글자를 쓰고 있는 꿈은 생시에 있어서 창의적인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열매가 고개 숙이는 꿈은 일이 잘 수행되고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재산을 상징합니다. 괴물 꿈은 괴물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정상적 사람이 아니기에 악이나 고통받는 자신으로 볼 수 있죠. 괴물은 거짓 자아로 참 자아를 보기 위해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상징됩니다. 구토하는 꿈은 성숙한 자율성을 획득하는 그것과 연관되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독이라 생각하여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 구토의 상징입니다. 황금 꿈은 소중한 것을 의미하고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고 경축을 상징하죠. 나체 꿈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상징, 높은 수준의 진실을 상징하고 심각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징입니다. 동물 꿈은 꿈속에서 동물은 나의 본능을 표현하죠. 꿈속에서 동물과 친밀성이 있다면 평상시에도 자신의 본능과 갈등 없이 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벌과 개미의 꿈은 이중적인데 긍정적으로는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협동심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에 비해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는 상징이죠. 동물이 죽는 꿈은 자신의 본능 자체가 죽는 것으로 극히 드문 꿈인데 자신의 본능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입니다. 돼지 꿈은 자신의 직관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회에서 풍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에 관한 꿈은 자신의 정서를 상징하죠. 물이 갈라지는 꿈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임을 상징합니다. 방향에 관한 꿈, 오른쪽 방향은 남성을 의미하는데 의식, 합리적, 양, 뱀을 상징하고 왼쪽의 방향은 여성을 상징하고 무의식, 직관적, 창조적, 절벽을 상징합니다. 불에 관한 꿈은 강력한 가장 힘이 있는 상징으로 자신의 통제 한계성을 상징하죠. 색깔의 꿈은 자신의 즉각적인 감정과 연결되는 상징입니다. 흑백의 꿈은 평상시 다른 사람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귀신의 망토는 자신의 무의식이 어둡다는 상징이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자신이 거친 충동 따라 행동하는 상징이죠. 흰색은 자신을 계속 의식하고 있고요. 노란색은 자신이 애매모호한 양가 감정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한 면은 따뜻하고 명랑하고 지혜로운데 다른 면은 비겁하고 경고와 위험 신호적인
것을 상징하죠. 보라색은 붉은색과 파란색을 섞은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통합됨을 상징합니다. 엘리베이터 꿈은 수직 상승은 자신의 어떤 성과를 상징하고, 수직 하강은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상징입니다. 고유한 지식에 대해 알아야 하는 갈등을 상징하죠. 위험한 꿈은 중대한 고비에 있을 때마다 꿈을 꾸는 것이죠. 주의 집중을 해달라는 상징입니다. 이가 빠지는 꿈은 친족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가 가지는 영향력과 힘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인터넷 꿈은 자신의 모든 가능성으로 넓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상징하죠. 임신하는 꿈, 나의 세계적인 원형의 꿈으로 나 자신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 수용, 그런 거에 관련된 중요한 꿈입니다. 지금까지 꿈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먼저 압축을 풀고 이동을 바로잡고 상징적인 것을 풀고 남 탓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꿈을 해몽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집중적으로 꿈을 분석하려면 잠을 자기 전에 필기도구를 옆에 두고 자다가 깼을 때 그 꾼 꿈을 적어보세요. 만약 그 기록된 것들이 인생 전체적으로 반복된 꿈이라면 내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는 어렵습니다. 인생 전체에 반복적인 꿈이 지속된다면 적어둔 꿈 내용으로 꿈 분석 심리 상담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꿈을 통해 내 안에 있으나 내가 모르는 것, 내 안에 자기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을 우리의 꿈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꿈을 잘 풀어낸다면 꿈은 신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